예, 트럼프 대통령 때 북미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화 내빈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 정상이 3번이나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거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하에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로운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아마 출범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북 그다음에 북미에 관련해서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좀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이 이제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 바이든 행정부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되 대신에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인선을 보면은 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 변화 특사로 임명하고 안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 예. 그 제이크 설리반을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죠.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3명은 이란 비핵화 협상의 주역이었습니다. 예.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 그렇죠. 행동 합의였는데요. 거기 보면 검증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한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걸 또 이란이 수용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준 것인데 그런 비슷한 접근 방법을 이제 대북 문제, 그 북한 비핵화에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의 핵 협정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형태를 미국이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카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거는 이제 김정은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 예.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그 사찰과 검증을 수용한다면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그리고 핵 능력이 고스란히 그대로 미국한테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영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든지 미사일 기지 폐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까지는 좀 가격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었는데 예. 북한의 전반적인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다 노출이 되고 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 가격을 흥정하는데 큰 레버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의미가 있는 핵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바게닝 그 협상 레버리지가 심각하게 약화되기 때문에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가 상당히 좀 그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그 대응을 했던 그 패턴을 보면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는 순간에 일단은 한번 좀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저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도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입장을 정리하고 이런 형태를 많이 취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건 사실 어느 북한 전문가도 굉장히 하기 힘든 예, 그렇죠. 예측이죠.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초에 미국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끄기 위한 도발 행위 이것은 사실 확률이 낮다고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코로나 방역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또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4년 동안에 아무것도 사실 이룬 것이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믿음을 더해주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북한으로 본다면 스스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도 1월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여름까지 2020년 여름까지 반응을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이제 신년사를 발표해서 예, 그렇죠. 평창 올림픽 참가라든지 미국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미국은 그 핵 단추가 내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예. 트위터에 들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말한다. 나도 핵 단추가 있는데 더 큰 내게 단추. 훨씬 크고 예.
그것도 잘 되고 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는 핵단추는 없습니다. 그건 예. 가방에 있죠. 예, 예. 단추가 책상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콜라를 부르는 예, 그러면 다이어트 콜라를 누가 가지고 오는 예,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도 거기에 맞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아마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의 대북 정책, 이 부분들은 먼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원맨쇼를 좀 하고, 뒤에서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뭐 수습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면 팀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또 이번에 발표된 외교 안보 라인이 그만큼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탑 다운이었죠.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 전쟁을 짜기가 굉장히 용이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만 사로잡은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바이든 행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성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철저한 과학적 그 증거와 그 전문성에 의존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거든요. 코로나 방역 대응팀 구성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그 이 존 케리,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 내정자, 잭 설리번 그 백악관 안보부 장관 인선을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예. 협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검증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란과의 협상과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과는 굉장히 다른 전략을 짜야겠죠. 예, 그렇겠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이제 오죠. 예, 예, 오죠. 예, 예. 제가 깜빡했네요. 이 중국하고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될까요? 글쎄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예. 그 일종의 그 페어웰 하는 작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예. 이제 그 비건 부장관이 그동안 축적했던 예. 그 한반도에서 이제 안보 상황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조언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자리로 보이지 비건 부장관이 지금 상태로는 워낙 공화당 주류 인사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양측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예. 본인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에서 일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 빙원 부장관이 계속해서 한반도라든지 동아시아의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직을 놓고 다른 또 이게 떠나는 입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아무튼 이제 한번 그냥 인사치레로 한번 보는 거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바이든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제 조직적이면서 팀플레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과연 그럼 앞으로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접근법이 어떤 형태가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태는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여태까지 나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식의 탑다운으로서 완전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 많이 과거서부터 했던 건 육자회담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아무튼 이렇게 그 합의를 도출해서 쭉 나가는 형태로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형태로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북한에서 이제 검증 가능하고 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예.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간의 논의체라든지 아니면 양자 간의 협의라든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참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렇죠. 정상끼리 예. 3차례나 만나고 뭐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북한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혹독한 제재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 2016년 이후로 그 6가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북한 경제 전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경제 제재였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여러 가지 행정 명령을
통해서 단독 그 대북 제재를 했거든요. 그 화려한 정상회의의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이 경제 제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한 상태, 예. 강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이 뭐 육자 회담 같은 다자 협력이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양자 간의 고위 회담이든지 이것을 선택할 것이지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나가서 북한과의 어떤 그 외교 대화를 먼저 그 시도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점을 남북 간으로 한번 옮겨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추가적으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도를 보면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힘이 실리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고 이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새로 세팅될 때까지 6개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그 북한과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결심한 날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과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정상회담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중심이 된 이제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예.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의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약속을 먼저 하고 아니면 북한 정권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전달하더라도 예.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은 그렇게 뭐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분란집이거든요. 근데 집이 불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웃이니까 뒷산에 있는 무서운 호랑이 잡으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호응을 얻을 수가 없는 예,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 문제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외교 정책 목표가 될 때까지는 일단 미국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는 그 확산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가능합니다만은 그 어떤 미국의 축복을 받거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형태의 남북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질문이 나온 것이 남북 경협주냐 방산주냐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방산주 쪽이 더 그 유망한 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풀려야 되는데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과 2375가 지금 어떤 그 예외 조항을 받을 확률은 적거든요. 북한의 어떤 행동 변화가 없으면. 예. 그렇다면 이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한미 연합 훈련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보면 한반도의 긴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표면적으로는 조금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중국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는 제2의 사드 사태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과의 그 관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포위의 복원으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종의 한국에 대해서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또 1985년도 중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그렇죠. 행정부가.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중거리 핵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도 어떤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플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그런 자국의 안보 위협을 그 악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본, 한국이 미국의 편을 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그런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드 사태 몇 배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